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시사 프로그램 리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세기노 미카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아사히 TV에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패널들과 그리고 게스트를 모셔놓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시사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히가시노 쿠오지라는 분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이가 좀 젊어서 그렇지 뭐 거의 신동엽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여러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나운서는 말 그대로 그냥 쩔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뭐 소개 하나만 하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안부 기림의 날을 제정한 한국 정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방송 모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さあ続いては慰安婦問題の見方です。先週火曜、韓国では慰安婦の日制定記念式典が行われました。慰安婦問題を再燃させる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香港さんからどうしても伝えたいメッセージがあるそうです。 자, 뭐냐 하면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한국에서 위안부 기림의 날을 제정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논란을 제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홍콩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일본의 연예인입니다. 예. 이 사람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 아나운서의 말이 끝나는데, 이 홍콩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로 계속 출연하는 사람이고, 위안부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 문제를 설명하는 박일이라고 하는 제일 한국인 3세 패널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 두 사람과 약간 아재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같이 한국에 와서 위안부 시위, 수요 시위를 취재한 적도 있고, 네, 특별히 뭐 반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방송을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위안부의 날을 제정했다. 이번 여름에 일본에 대한 비판이 엄청날 것인가? 뭐 이런 도발적인 제목을 달았네요. またですか。慰安婦問題で反日ですか。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입니까? 위안부 문제로 반일입니까? あなたは8月14日を日本軍慰安婦被害者を称える日に制定しました。 당신은, 즉 문재인 대통령이죠. 8월 14일 날 일본군, 우리나라 정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이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제정했지요. あなたはその記念式典で従軍慰安婦問題は韓日両国間の歴史問題にとどまらない。 그리고 연설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戦時における女性への性暴力問題、人類の普遍的な女性の人権の問題と言いました。 전시에 처한 여성의 성폭력 문제,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여성의 인권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その一方であなたは、私はこの問題が韓日間の外交紛争につながらないことを望むとも言いました。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요. まさに二枚舌。 뭐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이야기죠. ムン・ジェイン大統領、あなたはどうしたいんですか。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까? こうなったら日本政府も1965年6月22日の日韓基本条約署名と2015年12月28日の日韓合意で慰安婦問題は最終かつ不可逆的に解決している。
자, 그렇게 된다면 너희 쪽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일본도 1965년 6월 20일 날 체결된 일한 기본 조약 서명,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체결된 일한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そして韓国は国家間の合意履行を無視する国だと外交的にしっかりと国際社会に訴えていくしかないのでは。 그렇다면 그런 그 합의의 예를 들면서 한국이 국가 간의 합의 이행을 무시하는 나라라고 국제사회에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あなたのおっしゃる戦時における女性の性暴力問題、人類の普遍的な女性の人権問題ですが、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전시 상황에 처한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여성 가치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あなたはベトナム戦争で韓国軍が女性に性暴力を行ったと指摘されていることは韓国国内やベトナムでしっかりお話しされているんですか？ 문재인 대통령 당시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여성에게 성폭력을 했다고 지적받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국 국내와 베트남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러면서, 네. 아주 어떻게 보면 유치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 방송은 한국 문제, 특히 위안부 관련 문제가 나오면 단골입니다. 1965년 그리고 2015년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끝난 문제를 또 뒤집어서 다시 반복하고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유치하지만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죠. この夏、国際社会から日本に慰安婦問題での批判が相次いだ。 이번 여름에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先週国連で開かれた人種差別撤廃委員会では4年ぶりに慰安婦問題が議題に。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4년 만에 위안부 문제가 그 의제로 올라왔고, 日本政府がなぜ慰安婦が満足できる形での謝罪と補償をできないか理解できない。 거기서 이제 미국 아마 대표겠죠. 유엔 대표가 일본 정부가 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被害者の視線が欠如している。 독일의 어떤 유엔 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표는 피해자의 시선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했겠죠. などと日本への批判が続出したのだ。 일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고 하죠. さらに北朝鮮までも戦時中北朝鮮国内に慰安所が存在していたことを確認したと発表。 그리고 이제 아마 북한도 그 위원회에서 전쟁 중에, 태평양 전쟁이겠죠 아마, 그 북한 국내에 위안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를 했던 모양입니다. 日本から受けた不幸と苦痛、被害への代価を必ず100倍、1000倍にして払わせると反日感情をむき出しに。 자, 그러니까 일본에 당했던 어떤 그 피해와 억압 이런 것들을 100배 1000배로 우리가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반일 감정을 이렇게 부추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親日イメージの強い台湾でも韓国の慰安婦の日と同じ日には初めて慰安婦像が設置された。 그 친일 이미지가 강한 대만에서도 보니까 타이난시 같은데 8월 14일에 한국의 위안부의 날과 같은 위안부의 날과 최초의 그 위안부상을 설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まるで各国が示し合わせたかのように再燃した慰安婦問題。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기본 인식은 이거예요. 한국이 계속 이 문제를, 끝난 문제를 다시금 이렇게 그 불꽃을 다시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계속 끝난 문제를 계속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서 확대하고 있다. その裏にはあの大国の存在が。
그 뒷 배경에는 이 중국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과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할지 한번 들어보죠. このニュースに関してジャニーズ WEST 中間君からこんな質問が 이 뉴스에 대해서 자니즈 웨스트, 자니즈는 일본의 유명한 뭐 그 아이돌 프로듀서 회사고, 자니즈 웨스트라는 건 이제 오사카 쪽이 도쿄보다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오사카 쪽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자니즈 그 아이돌 그룹 이름입니다. 거기 있는 멤버 중에 한 명도 게스트로 계속 나오는데, 이 나카마라는 그 게스트로부터 이제 질문이 있네요. 얘네요, 얘. 北朝鮮まで何か言い出したり、一方的に情報を世界に発信されている日本は、 그 북한마저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그 일본에 대한 정보가 지금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そろそろ事実を伝える動きを見せないとまずくないですか? 이제부터라도 이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좀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台湾にも慰安婦像が設置されたことがすごくショックです。一体なぜなんですか? 대만에서도 이제 위안부상이 설치되었다는 건 저에게도 매우 충격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류 의견은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 외교적 합의로 모든 보상과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도 한국의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이제 친일 국가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나라인데, 대만에서도 위안부상이 설치되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教えてください。さあ中間君、台湾にも慰安婦像が設置されましたけれども、ですね。 네, 뭐 타이완에도 위안부상이 설치되었다고 하니까 쇼크 됐으네. 충격이네요. やっぱり日本もはい事実を発信していかないと、うん湾曲されまくった事実ばっかりが世界に回って、 그러니까 일본도 제대로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왜곡된 사실이 이제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고, 本当動かないと日本ってどんどん弱い立場になるというか、 지금부터라도 이제 뭔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점점 난처하고 그 입장에 빠지게 될 거다. 네. 아이고, 네, 자. 立場になるというか、その湾曲された事実が本当の事実になってしまいかねないですよ、この場合。 그 왜곡된 사실이 정말 실제 사실로 돼 버릴 것 같다. 이런 발상이죠. なんとなくこう日本 많이 걸리네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人の美徳でいうとこう黙っててこうグッとこらえてるのが美徳とされてますけど、やっぱ大きな声で言うことも言わなきゃいけないと。もういろんな国がそれ言い出しますよ、絶対。はい。さあそして香港さん、もう勝手に VTR を質問形式からメッセージ形式ですね、やめてもらっていい？違うよ、僕はあれはね、あったから質問でアンケートで書いて、はいそのまま載せられてんねん。だから構成量もいただきたいよほんまに。コピペしました。コピペ。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この問題についてこの方。 자, 그러니까 홍콩산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아저씨인데 자기는 그냥 앙케이트 질문지에 대답했을 뿐인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 쓰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연출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だから構成量もいただきたいよほんまに。コピペしました。コピペ。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この問題についてこの方に教えていただきます。兵庫県生まれの在日韓国人3世、大阪市立大学大学院教授のパクイル先生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일본 방송에 자주 나오는 한국 출신 패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박일이라는 사람, 그리고 변진일이라는 사람, 뭐 그 외 고영주, 뭐 고영주였나? 하여튼 네, 여러 명이 있는데 김경주라는 여자 교수님 말고는 이런 분들은 사실 방송에서 읽어주는 대본을 그냥 뭐 읽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 출신이니까 한국에 지나친 의견 같은 게 나올 때 약간 방어적인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화내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에 공감한다
라고 하면서 주로 한국 진보보다는 보수의 입장에서 한국 문제를 바라보는 항상 그런 논평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전문가로서 이제 계속 그 한국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상이나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한국인 3세고 네, 오사카 무슨 뭐 대학 볼까요? 네, 오사카 시립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교수로 되어 있네요. 뭐 책도 여러 개 썼고 제일 한국인 3세입니다. 박일 씨. 福岡県生まれの在日韓国人3世、大阪市立大学大学院教授のパクイル先生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お願いします. 네, 항상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둘이 농담처럼 주고받는 게 이제 고정 패턴 됐는데 원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국 관련 뉴스가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인가 나와가지고 일본 패널들과 게스트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하니까 얘도 중간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일 씨가 나와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그 다음 어느 순간 항상 사랑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하게 됐고. さあ、慰安婦問題についてパク先生の見方をお願いします。 네, 이 사람이 항상 이렇게 패널이라고 하나? 이거 판넬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약간 그 라임을 타면서 아재 개그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아재 개그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抗議の強制は抗議の強制、それとも競技の強制、みんなで協議しよう. 자, 코기, 뭐 교기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 4개를 라임 처리했죠. 이런 아재 개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抗議抗議競技競技ですね。 네. 韻を踏まんでいい。ラップでやろうとしたら無理でしたね。まずこちらご覧ください。 자, 잠시만요. 이거 보면은 이제 그 항의의 강제는 광의의 강제 그게 아니라면 협의의 강제 모두가 이렇게 협의해 보자 이런 내용인데 아마 이게 위안부 문제는 그 일본군의 강제 동원 그러니까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동원하는데 개입했느냐 문제가 중요 초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이런 식의 글을 쓴 것 같습니다. 항의의 강제는 광의의 강제 아니라면 협의의 강제 모두가 협의해보자. 자, 계속 해볼게요. 抗議の強制は抗議の抗議競技さあ、で高校野球とかいろんな台風のニュースとかの中でですねこういうニュースもありました。あんまり네, 뭐 여러 태풍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報道されておりませんが慰安婦問題で日本批判続々でございます。韓国8月14日を慰安婦の日に制定。台湾では初めて慰安婦像が設置されました。北朝鮮国内に慰安所があったと報告でございます。国連では人種差別撤廃委員会が4年ぶりに批判しましたという、いろんな動き。뭐 우리나라는 위안부 기림의 날 제정, 대만은 위안부상 설치 그리고 북한은 국내에 위안소가 있었다고 확인했다고 이야기했고 국제연합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4년 만에 위안부 문제를 다뤘다 이런 식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先生どう思われますか。まあ一つはやはりこの韓国それから北朝鮮それから台湾まあここもう一つ中国入るんですけど、この4つの国で慰安婦問題が一つにまあ政治争点化されつつあるなと動きとして。でも動きとしては。まあ、台湾でもこういうの設置されて、はい、で慰安婦の日っていうのも制定されているっていう、はい、ただ慰安婦の日というのはですね、はっきり言ってムン・ジェイン政権が就任してから慰安婦問題を解決しますということを言ったんですね。はい、ですでにそのパク・クネ政権がすでに合意をしたじゃないですか。はい、でそれを国民が納得しないということで、まあ、この慰安婦パク・クネ政権の合意はダメだということで当選しましたから。で他にやることをいろいろ考えたんですけど現在のところこの慰安婦の日を制定することしか動いてないのが現状なんですね。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돼서 당선이 됐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위안부 기림의 날을 지정하는 것 말고는 자기가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어떤 보여주기식, 국내적인 반발 무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 쇼처럼 한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위안부 기림의 날 제정이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과를 出さないといけないと。だからまあ문재인 뭔가 어떤 식으로든 성과는 내야 되는데 특별히 성과를 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政権としては慰安婦の日を制定するのがまあ今のところ精一杯だと、まあこれは成果と言えるかどうかわかりませんけど。さあ、日本は批判され続けておりますけれども、パク先生の見方でございます。こちらご覧ください。慰安婦問題は条約違反ではなく道義的問題であるというのが先生の見方。 이 사람의 생각은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조약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婦女及び児童の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これは日本は1925年に批准、しております。21歳以下の女性を売買業に就かせることを禁止。 자, 이게 뭐냐 하면 인부와 아동의 매춘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일본은 1925년에 비준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21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 매춘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例外規定、植民地においてはその限りではないと定められていた。 근데 아무래도 이때 뭐 비준된 조약이니까 뭐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것들이 농후하게 들어가 있는 사고들이 농후하게 들어가 있는 조약이겠죠.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서 식민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 조약에 이렇게 정해져,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旧日本軍は当時植民地だった朝鮮半島や台湾の女性を慰安婦とした。 구 일본군은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과 그 대만의 여성을 위안부로서 이렇게 했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争点は強制連行があったかどうか。 그 위안부 문제의 쟁점은 강제 연행이 있었는가의 여부이다. ということですか。そうなんですね。まあこれあんまり日本では言われないんですけども、なぜその韓国、台湾の特に人がいるのかというとですね、これはこの植民このいわゆる1925年日本が婦人と児童の売買に関する国際条約締結したときに、日本人は原則的に21歳以下の女性を本人が同意しても売買所に携わることは禁止したと。ところがここに植民地例外規定というのがあってですね、だったら植民地の朝鮮と台湾から若い女性をターゲットとして連れてこようということで、若い女性は基本的に朝鮮だけがまあ中国に連れて行かれたと。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에서 지금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1925년 조약에 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21세 이하 여성을 본인이 설사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매춘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대만에서 이게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죠. だからそれは基本的にまあ日本は当時は法律は違反ではないんですけども、朝鮮人だけ若い女性がこの慰安婦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まあこれは道義的に非常に大きな問題があったと、まあ韓国では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는 21세 이하의 그 여성에 대해서 매춘업을 금지하는 조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조약 자체에 식민지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21세 이하 여성이라도 매춘업에 종사를 시켰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그 한국과 대만에서 그때 당시에 조약을 위반한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그 식민지 그 예외 조항 같은 말도 안 되는 조항을 근거로 일본이 그
조선과 대만에서 어린 여성을 위안부로 모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대만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인데 참 씁쓸하네요. 일단 계속 들어볼게요. この強制連行があったかどうまあ、かっていうことでしょ。ここら辺がその藤井先生と争点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いわゆる今日私が最初に言った教義の強制か講義の強制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この最初に書きましたけども、 자, 그러면 이제 강제 연행 여부에 대해서 이제 다른 패널들과 그 박일 씨와의 견해는 다른데 사실 이 사람은 강제 연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두 그 구절을 썼다고 합니다. 항의의 강제인가 광의의 강제인가. これはいわゆる強制性の問題として日本がですね、安倍第一次内閣の時にアメリカで批判した時に、参議院の予算委員会で1990その遡って92年にその時谷野作太郎さんという、外務審議委員会の人がですね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아베 に書きましたけども、これはいわゆる強制性の問題として日本がですね、安倍第一次内閣の時に아베 제1 내각 시절에 예전입니다. 아베는 지금 그 두 번 총리를 이렇게 두 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90년도에도 잠깐 했었고 그때는 이제 뭐 단임 총리였습니다. 아주 그 짧게 하고 끝냈는데 네, 그때 시절 이야기인 것 같아요. アメリカで批判した時に、参議院の予算委員会で1990その遡って92年に 1992년 그 예산위원회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その時谷野作太郎さんという、外務審議委員会の人 그 외무심의관 그 일본의 그 외무심의관이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의 의회에서 답변을 하길 がですね、強制はいわゆるそのトラックに乗せて連れてくるような強制、いわゆるこれを教義の強制とするとですね、本人の意思に反して慰安婦にされたことはこれは抗議の強制と判断されると。 그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어쨌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트럭에 실려져서 이렇게 뭐 위안소로 끌려가는 이런 것들을 광의의 강제라고 한다면 강제성은 있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だから安倍首相は教義の強制はなかったけど抗議の強制あったということで、もう少し分かりやすく言ってもらっていいですか。だからこの抗議の教義の強制とありますよね、下に、はい、これはいわゆる藤井先生がよく言ってるような現地に行ってですね、吉田証言があったようにですね、若い女性をかっさらっていくようなそんなことは日本は要するに教義の強制というのは定義があって、関係日本の関係、はい、あるいはこの軍人によって、はい、その奴隷狩りのようなやり方で現地の女子をこの連れ慰安所で働かせたと。 참 어렵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협의의 강제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일본군이 강제로 그 현지 여성을 막 위안소로 끌어간다든지 아니면 일본군 헌병이나 군인들이 직접 그 여성을 막 징발해서 강제적으로 데려간다든지 하는 걸 협의의 강제라고 하고, 그럼 광의의 강제는 어떤 거냐? それは教義の強制です。でそれは日本国としては認めて、それはなんか日本国としてはないと。 협의의 강제는 일본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だからそれは私も認めるんです。ところ 그건 그건 이 사람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강제는 없었다라고. 네, 이 사람은 그건 인정을 한대요. 어쨌든. 네. 谷野作太郎さんが言った抗議の強制というのはですね、いわゆる植民地例外規定を使ってですね、若い女性を騙して連れて行ったケース、つまり本人の意思に反して慰安婦にされた人がわずかでもあったとしてもいたであろうと。 그러니까 이제 광의 강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조약 같은 그 1925년 조약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이나 타이완에서 그 젊은 여성을 좋은 말로 꿰서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반해서, 근데 꿰어서 간다는데 본인 의지와 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감언이술로 속여서 데려가서 이렇게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그 위안소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광의의 강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광의의 강제는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それはいわゆる抗議の強制としてちょっと一つ質問。ただ抗議の強制の場合は、じゃあこの強制した主体は必ずしも日本側ではないでしょう。例えば 이 사람은 세키해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 사천성 출신인데 베이징 대학도 졸업했는데 누구보다도 중국을 잘 아는 평론가로서 이제 2007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이제 중국 관련 이슈가 나오면 이제 일본 TV에서 중국 전문 평론가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그냥 중국을 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의 중국관을 대변해 주는 거 그냥 그 중국 전문가라고 이렇게 불러서 방송에서 쓰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일본 방송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정말 방송이라는 게 정말 뭐 정권의 그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나라로 된 지 사실 오래입니다. 네, 아사히도 이러니까요. 네, 계속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어쨌든 이 사람 아까 한 얘기는 광의의 강제라고 한다면 결국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던데. 女性を騙したのは業者であり 여자를 속인 거는 업자들. 업자라고 하는 거 꼭 이제 일본의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업자라고 할 때는 상당수 조선 업자들이 이게 조선 여자를 속여서 데려갔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죠. 네. だから抗議の構成があったとしても別に日本と関係あるとは限らないです。 광의에 강제가 설사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일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저 중국 전문 평론가의 이야기입니다. 네. 僕ここでもなんか競技とか抗議の強制の話は何度か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あったので、これ論点していただい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僕が言いたいのはね、実はそこではなくて、外国語で何て言われてるかというとセックススレイブ。 이 사람도 뭐 패널인데 뭐 광의의 그 강제나 협의의 강제 뭐 이런 얘기보다 중요한 게 외국어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섹스 슬레이브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スレイブ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よ。性の奴隷なんですよ。ですからセックススレイブという語感はもう全て強制的に連れてきた奴隷狩りで連れてきたやつらやという語感なんですよ。 그러니까 이제 섹스 슬레이브라는 표현 자체에서 이미 강제적으로 연행됐다는 게 다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이 섹스 슬레이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고 그런 걸 써서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だから国連とかで使う英語の場合はこのように表現されるから 유엔에서는 어쨌든 섹스 슬레이브라는 걸로 표현이 될 테니까요. 네. 競技の構成がないと言ってることはセックススレイブと呼ぶなということを日本国政府は言ってるに等しいんですよ。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섹스 슬레이브라고는 부르지 말라고 일본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これね、僕も韓国行ってパク先生とも行きましたよ。で、慰安婦の人も喋った。ほんだらでも日本の兵隊っていう言葉は一回も出てけへんかったよ。大人2人が来て連れて行かれたと。それはそのね、おばあちゃんが連れて行かれたっていうのはそこの家が借金してて売られていったかもわからん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군인들이 와서 데려갔다라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업자나 또 그 안에서 이제 뭐 부모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서 뭐 딸을 어떻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だからね、香港さんそれね、恒例やからって、ほんでこれ国連のね、この言うてんのも政府間で合意できないって、ほんだら国連ってほんだら政府間の問題に口出ししてくんなよっていう話になってくんね。 그러니까 이제 국제연합이 왜 주제 넘게 정부 간에 이미 서로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この合意で解決できない日本は東の視線が欠如している。 그 정부 그 양국 간의 정부가 합의를 했는데 왜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둥 이런 식으로 주제 넘게 떠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네요. 国同士でほんで大統領がパク政権の時にね日韓合意2015年ね 네,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 시절에 2015년 일한 합의를 했다. 네, 참 많은 것을 한 대통령입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 네, 이게 계속 이제 일본 쪽에서는 당연히 이때 해결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합의를 해버렸으니까요. 네. やったのにその大統領選んだは誰やねん国民やろ 대통령을 뽑은 게 누구냐 국민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 국민
뽑은 대통령이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한국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건 맞는 말이죠. 国民が選んだのにね、その大統領が決めたことに何を翻してんねんっちゅう話やねん。おかしいやん。ほんでね、前も言うた通り、ね、この1回目の1965年韓国行った時に若いコーラは、ね、独裁国家やったとか言うね。でもそん 자, 1965년에 박정희가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제 한국에서 대응 논리로 그때 당시 한국은 독재 정권 시절이었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했다라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2015년은 민주국가 된 상황이고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다른 양국의 정상과 그 국가 대 국가 간으로 합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한국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한 합의를 왜 부정한다고 이제 독재 국가도 아닌데 그런 논리도 할 수 없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정말 일본이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이렇게 뭐랄까 그 코너에 몰 수 있는 논리가 없었는데 이건 정말 한국이 큰 똥을 싼 것이고 이걸 가지고 계속 물어뜯고 하니까 한국도 마땅히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들어볼게요. 時には大統領おってんから、それは国際で常識的には絶対おかしい話であって。しないというここで重要なのは我々例えば香港さんとか僕だとか申し上げてるのはね。そういう慰安婦というものが存在し、そこで働いてらっしゃった方々がおられて、その方々がもうかわいそうでないとかそうだとかじゃないんです。そんなもん悲しい話であるに決まってるんですよ。ただ悲しい話であることは決まってるんだけど、セックススレイブをやられたということを我々の祖父たちが言われてることに対して抗議をしてるだけなんですよ。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안소가 있었고 위안부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거기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히 어떻게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섹스 슬레이브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섹스 슬레이브는 강제성이 포함된 내용이고 그건 일본 정부가 이제 이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갔다는 건데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섹스 슬레이브라는 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こと否定もね、香港さんの否定してないんですよ。私が言ってるのはそういうセックススレイブも含めてちゃんとした説明がいると。その慰安婦というのはいたことは事実ですから。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홍콩상이 이야기하는 것도 맞고 방금 전에 섹스 슬레이브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포함해서 이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その中で抗議の強制という、例えば、その競技の強制もこれは谷野作太郎さんのがも含めて安倍総理も認めてこれ表現した表現だからこれをきっちりもっとちゃんと国際社会に説明してですね日本が慰安婦問題とどう関わ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きっちり説明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협의의 강제는 없었지만 광의의 강제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 92년도의 그 발언은 아베 총리도 당시 인정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현을 하라는 건데 정보를 알리라는 건데 근데 사실 그렇죠.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강제적으로 일본군에 의해서 연행된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도 지금 계시는 상황인데 일본은 어떻게든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려고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연행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그게 협의의 강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협의의 강제는 없었고 그냥 광의의 강제, 조선업자든 아니면 당시 부모가 어떤 경제적인 공공에 처해서 딸을 팔았든 아니면 뭐 일본 업자라도 이제 속여서 데려갔든 그런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정부의 어떤 그런 그게 없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광의의 강제는 있었다라는 의견, 그런 정보를 국제사회에 알리라는 거 결국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에 나와서 설사 한국 패널이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논리밖에 할 수 없는 게 지금 일본 방송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する必要誤解されて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さあ、そしてこの日本が非難されている慰安婦問題でございますけど、さあ実はこの問題黒幕がいるそうでございます。こちらでございます。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네요. 타이완의 위안부상 설치에 대해서도 이제 흑막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단순 영상 번역이 아니라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음성 코멘트를 하면서 영상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40분 정도에 다다르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먼저 한번 끊고
이 뒷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도 사실 이렇게 제가 원소스를 가지고 있는 저작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1차적인 자료를 가공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식으로 1차적인 원재료를 가져와서 2차 가공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작권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참 영상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때로는 이제 텍스트 번역도 하고 이렇게 음성 번역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볼 생각이니까 좀 이렇게 두서가 없고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더라도 이제 초보자의 일단 실수라고 너그럽게 봐주시고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